성과주의 조직이 좋냐, 관료주의 조직이 좋냐 물어보면 당연히 성과주의 조직이 좋은데 두 가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성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성과주의 문화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미국 느낌 나는 회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성과주의 요소들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성과급이 있겠죠. 성과급을 준다고 다 성과주의라고 보긴 어렵고 분명한 차등이 있어야 성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연봉의 일부분일 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봉 많이 준다고 알려진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괜찮게 주는 회사들이죠. 기본급 자체는 대기업이면 거의 비슷비슷하고 근데 그 중에 개인 고과에 따른 차등을 확실하게 주는 곳은 손에 꼽힙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하고요. 성과급보다 일반적인 대기업에 어쩌면 더 적합할 수 있는 방식이 기본급 차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기본급의 일정 비율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급 차등을 주면 성과급 차등도 주는 셈이긴 한데 훨씬 티가 안 나죠. 대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 애매한 직무가 많아서 기본급 차등이 고성과자의 만족도도 높고 평가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적은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호봉제 전통을 못 버리는 회사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는 조기 승진인데요. 특히 일 잘하는 걸로 상징적인 인물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잡아야 하는 우수 직원들한테 너네도 열심히 하면 저런 대우 받을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주잖아요. 그래서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40대면 많이 늘렸어. 이런 걸로는 불충분하고 확실하게 더 어린 사람들까지 보상이 돌아가야 효과가 있죠. 물론 임원은 임시 직원이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해서 임원을 달았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 조기 승진과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규정을 가진 곳들도 있어요. 증권사 같이 계약직 비중이 높은 직군은 비율 정해놓고 감원을 하기도 하고요. 감원이 어려우면 좌천을 시켜서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이런 회사들은 적어도 놀고 먹는 사람은 잘 없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제도는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호봉제에 가까운 회사가 많은 데다가 이런 제도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다니면 너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회사가 많은 거죠. 젊고 능력 있으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보상을 적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의 문화를 보여주잖아요. 몇 년 했다고 벌써 성과를 따져? 그 연차들은 다 비슷비슷해. 이런 말을 하는 회사가 충분히 연차가 쌓이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줄 리가 없죠. 그런데 제 경험상 요즘 생각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해요. 아직 몇 년 안 됐다는 이유로 단순 업무 하다가 그대로 몇 년이 지나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를 하나 리뷰해볼까 하는데 이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저도 성과주의 관련해서 회사에 불만이 많았어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 많이 조사해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모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회사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확실한 성과주의를 경험하는 방법은 창업이나 초기 스타트업 뿐입니다. 성과를 못 내면 땡전 한 푼 없는 게임. 물론 여기서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인 회사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보상에서 오는 개인적인 성취감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성취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 성취에는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결과여야 시장에서 먹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인정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성과 보상이고요. 그 다음은 분위기. 회사에 경쟁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만큼 성장할 기회가 많이 생겨요. 사실 여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긴 한데 관료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분명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에 보면
불연성 인간은 멀리하라고 하는데요. 그걸 실천하기에는 확실히 좋은 환경인 거죠. 그리고 물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확률도 높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신 말 중에 유유상종만큼 잘 맞는 말이 없어요. 어떤 회사가 성과주의가 강하다고 알려지면 일 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모여요. 설령 그 회사 자체에는 잘 안 맞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뭐든 같이 할 만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이제 솔로프러너의 시대라고 해도 인적 네트워크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성과주의는 분명한 한계도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성과가 명확하게 숫자로 찍히는 업무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공정성 시비가 생기죠. 그래서 성과주의가 강한 회사일수록 개인별 연봉 비공개 원칙이 강한데 그렇다고 모든 걸 숨길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불만이더라도 나는 불만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상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만드는 거. 전통적인 구조가 강한 회사일수록 성과주의라고 해도 후자가 팽배한 문화는 아닌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팀의 역할을 깎아내리고 다른 팀원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정치적 파워가 약하잖아요. 저런 문화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무조건 작은 조직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정치력보다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더 극단적으로는 일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죠. 저는 일이든 공부든 사람한테 배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 상관없는데 누군가 차근차근 알려주길 원하는 성격이면 성과주의는 확실히 안 맞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계점들은 성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고용 유연성이죠. 흔히 미국은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재취업 기회도 많이 열려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기업이 상당히 폐쇄적이죠. 어릴 때야 특히 형식상의 스펙이 좋으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 보면 여기에 확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되게 어려요. 40이 다가올 때부터 빠르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성과주의가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40살이면 얼마나 어린 편인지 아시죠? 근데 30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결혼하고 애 있고 하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라고 해도 기본급 찔끔 더 주고 성과급 찔끔 더 주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현실적인 최적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호봉제 같은 올드한 제도가 절대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해도 우수 인재들이 대부분 잘 붙어 있으니까 문제를 크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능력도 있고 현실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과주의 조직으로 옮기는 게 이득일까? 성과주의 조직이 좋냐, 관료주의 조직이 좋냐 물어보면 당연히 성과주의 조직이 좋은데 두 가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요소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문화는 아닌지 최대한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인은 여기서 끝이라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도 몇 년 내로 대대적인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 개편 소식과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비즈니스 전략,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 위주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홈페이지의 취지에 맞추려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고민을 시작하는 포인트부터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의 게시판을 추가했어요. 정보성 게시판 말고도 다른 기능도 준비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